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중국을 마무리하고요, 인도로 넘어왔습니다. 인도. 여러분은 혹시 문화유산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봤던 문화유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나름 역사적인 유물을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꽤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건 아직까지는 이겁니다. 타지마할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거 제가 그냥 제 핸드폰 사진으로 그냥 툭 찍은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타지마할은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앞에 내용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작은 문을 이렇게 몇 개 지나가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여기를 딱 지나갈 때 저기 문 이렇게 딱 들어오면 한 10m, 20m 앞에 있는 문이 한 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저기 작은 요만하게 보이던 그 타지마할이 한 발 한 발 갈수록 점점 저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이게 딱 나옵니다. 선생님 혹시 로마 안 가보셨던 거 알았어요? 여러분, 저 세계 테마기행 출연자입니다. 저 콜로세움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나름 포로 노마노 거의 다 봤습니다. 피사사탑 다 봤습니다. 피렌체 가봤어요. 병마용갱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압도적인 1위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진짜 가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인도 하면 유명한 게 뭔가 그 인도 고유의 정신세계 이런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카메라 CF로 워낙에 인도 관련해서 나온 것도 예전에 BC가 찍었던 것도 있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인도를 갔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었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인도 풍경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셔도 이거보다 지저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광경들이 꽤 많고요. 놀라우면서도 참 음식이 안 맞아서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마할 하나로 가볼만 한 가치가 있는 바로 그 인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요, 인도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수능에서요, 쿠션 왕조가 단독으로 나왔고요, 무굴 제국도 나왔고, 사실은 여기다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제국주의 파트에서 인도 지역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18번 문제로. 여기엔 제가 그 18번 문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 가까웠었던 2023 수능에 요게 나왔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보세요.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23년 6월 모평, 23년 9월 모평, 23년 수능에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쿠션 왕조도 23년에 6월 모평에 나왔다가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요렇게 메인이에요. 선생님, 우리 쿠션 왕조만 이제 중요한가 보네요. 아니에요. 마우리아 왕조 정말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서양과의 연계하는 형태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쿠션 왕조, 굽타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까지. 선생님, 근데 여기 좀 말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인도사는요, 왕조별로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거 제가 잘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생소한 건요, 익숙해지면 돼. 어차피 여러분 수능에 쓰는 거 안 나옵니다. 나와 있는 글자를 우리가 구분만 하면 돼요. 왕조별로. 아셨죠?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냥 나온 김에 제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도 왕조는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틀 정도를 굶은 상태에서 고기 우패집을 들어간 거야. 막 고기들, 잡다한 고기들이 막 있어요. 먹음직한 고기들이. 저 고기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상태, 그게 인도사예요. 저 고기들을 마쿠! 구워버리고 싶다. 굽타. 근데 더 이상 굴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무라도 굴까? 이런 생각. 여러분 유치하죠? 그렇지만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자? 무라도 굴까? 이런 생각으로 가주시면 인도사는 좀 쉬워집니다. 요거는 본격적으로 왕조 나올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1강에서 배웠었던 인더스 문명과 그 이후에 나타났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리아 왕조, 쿠션 왕조, 굽타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1강에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요렇게 인도가 있으면요. 인도는 크게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더스 강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겐지스 강이 있는데요. 인더스 강 유역의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엄청난 고도 성장의 계획 도시가 발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누가 내려옵니까? 아리아인들이 와서 이 문명을 파괴하고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겐지스 강 유역에 정착을 하게 돼요. 기억나시죠? 그게 요 내용이잖아요. 맞죠?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자, 겐지스 강 유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고요. 이 카스트 제도 자체는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다란데 이런 단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브라만 교의 경전이 뭐다? 베다다. 기억나시죠? 비읍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게 되자 형식화돼요. 이거는 참 역사의 교훈이야. 뭐든지 비판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초기에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형식화되었다라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밑에 계급이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들이 불만이 쌓이게 돼요. 이 불만이 쌓이면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종교가 여기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불교와 자이나교라는 두 개의 종교가 나오게 돼요. 우파니샤드 철학에 의해서 필경 선생 나와 있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말들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도사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끼는 외계 단어 비스무리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중에서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외우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는요, 절 믿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모든 거를 외워버려야지 특히 처음부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세계사 공부를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누구냐? 제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에요. 요거 그냥 봐주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건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요것을 여러분이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우파니샤드 같은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 기원전 7세기에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6세기에 두 종교가 나타났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자이나교예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었죠. 그래서 윤회, 해탈, 자비, 평등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해도 돼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불교의 지식입니다. 자이나교는 아마 처음 듣는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자이나교의 핵심은요, 아주 철저한 계율, 고행, 해탈 이런 것들. 막 자이나교는 잘못하면 막 때려요. 때리면서 막 맞으면서 그 고통으로 아픔을 느낀대. 막 이런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자이나교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은 살생을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살생을 철저히 금지시켜요. 이건 선생님 불교도 똑같잖아요. 불교는 근데 여러분 곤충은 어때요? 벌레. 그 불교는 사실 거기까지 괜찮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자이나교를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마스크 쓰는 목적이 나의 감기 예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입속에 들어가는 하루살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들을 보호해줘야 돼. 선생님 그럼 길을 어떻게 걸어다녀? 자이나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연한 빗자루. 왜? 센 빗자루는 쓸다가 개미 같은 친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한 빗자루를 쓸어요. 그리고 한 발 걸어갑니다. 또 쓸어요. 그리고 한 발 걷습니다. 이럴 정도요. 그러니까 이 자이나교 믿는 사람들 힘들어. 그러니까 농업은 힘들겠지. 그래서 주로 상공업에 철저하게 좀 치중했던 종교가 자이나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기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기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이 고기들을 마쿠! 구워버리고 싶다, 굽다! 더 이상 굴 게 없자? 무라도 굴까?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로 마우리아 왕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시기적인 개념 잡아주십시오. 기원전 4세기에 시작돼서요, 기원전 2세기까지 갔어요. 자, 건국자는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세웠답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예요. 근데 사실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지금까지 나온 적 거의 없고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아소카, 여기 별표. 아소카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소카가 나온다라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시옷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세요.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왜 그러냐? 마우리아 왕조를 앞으로 물을 때는요, 요 아소카 왕의 시옷을 기억하시고 요 시옷 3개로 언제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소카 왕 자체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소카 왕의 정책 3개가 나옵니다. 요 3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아소카 왕은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한 자신이 차지했던 지역에 석주라는 돌기둥을 세웁니다. 석주. 그리고 자신이 차지했던 지역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그 불교가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좌부 불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초의 탑인 산치대탑이라는 걸 세웠답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건 진짜 여러분 법집처럼 아셔야 돼요. 석주, 상좌부 불교, 산치대탑. 요 시옷. 아소카 왕은요, 석주, 상좌부 불교, 산치대탑.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불교를 포교했다. 근데 이 포교했던 불교가 크게 보자면 불교가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윤리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사에서는요, 대승이란 건 대중 구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큰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큰 수레 태워서 야, 이거 맞지? 가자!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소승이란 건 개인의 해탈을 얘기한다라고 윤리 시간에 아마 배우실 텐데, 역사에서는 이 소승이란 말이 대소,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로 쓴다고 해서 웬만하면 이 단어를 잘 안 쓰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좌부 불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구대보단 개인의 해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데, 이 상좌부 불교가 마우리아 왕조 때 유행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차지했던 지역에 석주, 돌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산치대탑이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탑, 이 탑이라는 건 원래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예,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내용 한번 볼게요. 요게 석주예요. 되셨습니까? 석주 됩니까? 아소카 왕의 석주, 돌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 기둥, 석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근에 제가 이건 필기노트까지 이것까지 써야 되나 싶어서 쓰진 않았는데, 하나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마우리아 왕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는 여기가 인도라면 여기가 인더스 겐지스잖아요. 인더스 겐지스를 양쪽을 다 차지했었어요. 이렇게 인더스 겐지스 다. 그리고 수도가 어디냐면 요거 파탈리 푸트라. 파탈리 푸트라. 이게 처음 세계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원래 예전에 수업도 안 하다가 좀 마지막 가면서 좀 심화 파트 했었는데, 최근엔 이걸 너무 많이 물어봐요. 마우리아 왕조는 파탈리 푸트라. 이거 참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요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제가 반 들어가서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 파마 했니? 물으니까 선생님 저 다운펌 이거 반드시 해야 되죠. 저는 곱슬머리라서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남성들도 이 다운펌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파마라고 합니다. 파마. 마우리아 왕조는 파탈리푸트라라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옵니다. 요거 다 처음부터 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파마만 기억하세요.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는 파로 시작됐지. 파마. 예, 파마. 참고로 제 머리는 파마한 머리는 아닙니다. 좀 곱슬머리라서 세팅하기는 좀 편한 머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이 써둘게요. 이따가 다시 같이 한꺼번에 지울게요. 쿠샨 왕조. 요게 인도의 지도고, 요게 인더스 겐지스라고 했을 때 겐지스 지역이 빠져요. 여기 인더스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쿠샨 왕조입니다. 요 지도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요 인더스 강역 일대를 차지했던 것이 쿠샨 왕조가 되겠고, 여기 인더스 강역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수도 푸르사푸라예요. 이게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잔인해. 푸르샤푸라인데 다 기억할 필요 없죠. 요게 어떤 왕조라고 했었죠? 쿠샨. 요거는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이었었던 이상윤 학생이 세계사를 작년에 공부하다가 저한테 팁을 준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상윤아 고맙다. 파마 했죠? 여러분 파마하면 머릿결이 좀 거칠어지잖아요.
좀 약간 뻑뻑해지잖아요. 그러면 뭘로 머리를 감아야 되죠? 샴푸로 감아야지. 이거 괜찮지 않아? 쿠션, 샴푸로 감아야지. 파마하면 샴푸로 감아야지. 아하, 샴푸. 샴푸. 뭐 샴푸로 물론 파마를 안 하더라도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샴푸. 아하, 파마하고 샴푸로 감는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여러 차례 공부하다 보면 요거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가볼게요. 쿠션 왕조입니다. 쿠션 왕조의 시기 봐주셔야 됩니다. 1세기에서 3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 뭐가 빠진다? 겐지스 유역이 빠진다. 영역에서. 자, 쿠션 왕조는 기원 후 1에서 3세기까지 있었던 왕이고요. 이 쿠션 왕조는 이 키역이죠. 카니슈카 킹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카니슈카 킹이.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마우리아 왕조랑 좀 달리 어디? 대승불교, 대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가 유행했다. 요게 포인트였죠. 수능에 요걸로 나왔었죠. 이번 수능에. 그리고 간다라 양식. 간다라는 지역인데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양식이 등장해요. 그걸 간다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상이 최초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다라가 어디냐면 여기 지역. 그렇죠? 나라다라, 간다라. 요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고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그리고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아니 완쌤, 이게 그래도 수능 문제인데 요거 3개로 아니면 카니슈카 정도까지 하면 4개로 진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습니까? 100%예요. 절 믿으세요. 절 믿으세요. 불상 제작 간다라 양식 대승불교로 언제나 정답이 나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의 시옷 3개 아니면 아소카. 쿠션 왕조는 카니슈카 왕 아니면 대승불교 간다라 양식 불상 제작. 이걸로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사가 어떻게 보면 단어가 좀 어렵고 내용이 많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만 요 패턴만 여러분이 제 강의 필기노트만 믿고 그냥 쭉 가시면 정말 쉬워진다니까. 세계사. 여러분의 과목 쇼자 과목이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간다라 양식의 불상, 간다라 불상입니다. 간다라 양식의 불상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4에서 6세기에 가게 됩니다. 4에서 6세기에 가면서 인더스와 겐지스 강 지역이 다시 확대가 되네요. 확보가 되네요. 그걸 우리는 굽타 왕조.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고기를 보게 되면 마쿠. 구워버리고 싶다. 굽타. 요 굽타입니다. 굽타. 요게 언제냐면 4에서 6세기예요. 근데 요 4에서 6세기가 왜 중요하냐? 굽타 왕조에선 이슬람교가 7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굽타 왕조는 6세기에 멸망하죠. 그래서 이슬람교와 관련이 없다. 요게 포인트.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인도 왕조 중에서는 이슬람에 영향받은 게 많거든요. 델리 술탄 왕조도 그렇고 무굴 제국도 그래요. 그런데 굽타 왕조는 이슬람교랑 전혀 관련이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 굽타 왕조의 수도가 어디냐? 수도가 어디냐? 파탈리푸트라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랑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파마의 그 파탈리푸트라가 굽타 왕조에서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우리아 왕조의 파탈리푸트라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굽타 왕조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아직 서아시아는 안 배웠지만 최근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도 문제가 나오더라도 굽타 왕조가 나왔죠? 4에서 6세기라고 그랬죠. 자, 인도가 4에서 6세기 굽타 왕조 일대 옆에 있었던 나라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굽타 왕조 있을 때 옆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예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서아시아사까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건국은요. 찬드라굽타 1세가 세웠고요. 전성기는 찬드라굽타 2세인데 지금까지 요거를 그렇게 뭐 비교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힘든 이유는 마우리아 왕조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예요. 근데 그 찬드라굽타가 같아. 찬드라굽타 1세, 찬드라굽타 2세. 1세가 건국자고 2세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에프탈의 침입으로 쇠퇴되다가 6세기에 최종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에프탈 한번 보신 적 있을걸요? 지도에서 보시면 요게 에프탈. 그렇죠? 에프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에프탈 이걸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을 떠나는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F탈은 굽타랑 관련된다. 이거 그냥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출애 굽기 이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 굽기 하면 F탈은 굽타 왕조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 굽타 왕조 때는 힌두교, 인도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가 등장했습니다. 브라만, 불교, 민간 신앙을 같이 묶은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같이 묶어서. 특히 이 힌두교의 핵심은 카스트의 의무 수행을 강조합니다. 선생님, 저기서 말하는 카스트라는 건 카스트 제도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는요, 법전이 마누 법전이에요. 요거 형광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브라만교의 경전은 뭐라고 했었죠? 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읍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요. 자, 힌두교의 법전은 마누 법전입니다. 자, 힌두교 하면요, 대표적인 신이 뭐 시바신, 비슈누신 뭐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자면 이렇게 돼요. 마누 법전입니다. 마누 법전의 포인트는 브라만에서는 베다의 교수와 학습,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제사와 보시를 베풀거나 받는 일을 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일들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마누 법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바 여신상입니다. 시바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시바 여신상이 나와 있고요. 뭔가 이 자세가요, 여러분 보니까 다리도 이렇게 굽었고 뭔가 이렇게 굽어 있지 않습니까? 관절이 이렇게 굽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관절이 뭔가 이렇게 굽힌 자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굽타 왕조는요, 굽힌 자세처럼 힌두교가 핵심이옵니다. 뭐라고요? 굽힌 자세. 굽힌 자세. 굽타 왕조는 힌두교다. 힌두교의 대표적인 여신. 죄송합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자, 이제 마지막 이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 막 학생들이 막 세계에서 안 하겠다고 난리 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정말로 외계어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있으면요, 굽타 왕조예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대표적인 이 당시의 문화가 산스크리트 문화예요. 산스크리트 문화의 대표적인 작품이 칼리다사가 썼다라는 샤쿤탈라. 뭔가 만만치 않죠?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도 있었고요. 라마야나라는 서사시도 있었답니다. 거봐, 내가 세계사 이래서 안 한다니까. NO! 이거 여러분 외우라고 제가 안 했습니다.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처음 듣죠, 생전? 그러면 그냥 굽타 왕조예요. 이게 앞으로 나오면. 그리고 보통 요걸 물어보는 것보단 산스크리트 문학 이런 걸로 더 많이 물어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굽타 왕조 때 굽타 양식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양식이요, 아잔타 석굴사원, 그리고 엘로라 석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이때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십진법 체제의 완성 이런 것들이 보통 이 굽타 왕조 때 발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잔타 석굴의 연화수 보살상입니다. 그리고 엘로라 석굴, 아잔탈 엘로라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바로 굽타 왕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4개. 자, 굽타 왕조는 딱 4개입니다. 힌두교, 굽힌 자세 기억하시고요. 굽힌 자세, 굽타 왕조는 힌두교, 굽힌 자세, 그리고 자연과학, 뭐 영이라든가 십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굽타 양식,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그리고 가장 문제 산스크리트 문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굽타 왕조 끝.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 인도사가 마쿠, 굽타, 저 고기들을 마구 구워버리고 싶다. 굽타. 근데 더 이상 굴 게 없자. 무라도 구워야 되나? 묵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즈니 왕조라는 왕조가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초록색의 모습이죠. 가즈니 왕조. 그 다음에 구루 왕조.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옷을 보관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가구. 뭐가 있다고요? 가구. 퍼니처. 그거 맞으면 좋겠습니다.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 요거 그냥 용어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요거는 교과서마다 구루 왕조라고도 하고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고루 왕조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이 고루 왕조는 어디? 위치가 이렇게
그래서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있었는데 요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용어만 기억해 두세요. 가구, 가즈니, 구루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메인 포인트는 이제는 가즈니, 구루를 넘어 본격적인 이슬람 왕조가 이제는 정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델리 술탄 왕조입니다. 술탄이란 말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사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처음 들으실 텐데요. 술탄이란 건 뭐냐면 이슬람 세계 내에서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이슬람 세력 내에서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왕조의 이 수도가 델리였거든요.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 13에서 16세기 초까지 갔습니다. 이 델리 술탄 왕조는요, 종교적으로 관대했대요. 그래서 나오는 거, 요건 형광펜 지즈야라는 것을 활동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계사를 배울 때만 해도 이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냐? 이슬람교는 아주 폭력적인 전도 방법이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을 들고 가서 너 이슬람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찔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전도했다라고 했었는데요. 틀린 말이었어요. 이슬람교는요, 세금 제도 대표적인 게 지지야예요. 원래 내가 이 지역, 이슬람이 이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슬람을 믿던지 아니면 죽던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렇게 했대요. 아, 너 타 종교 믿고 싶어? 믿어. 대신 종교가 다르니까 세금 좀 더 내. 라고 하면서 지지야를 내게 했대요. 선생님, 그러면 세금을 내기 싫으면 개종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그렇죠. 그래서 개종자가 폭등하는 거야. 이러한 이 세금 정책에 의해서 교세가 순식간에 빠르게 확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 델리 술탄 왕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으니 우린 그것을 쿠투브 미나르라고 합니다. 쿠투브 미나르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잘 나옵니다. 델리 술탄 왕조의 쿠투브 미나르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여러분 더 써놓도록 할게요. 이 델리 술탄 왕조를 세운 사람 이름이 중요한데요. 아이바크. 요거는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델리 술탄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가볼까요? 이 쿠투브 미나르는요,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요거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안 믿어. 저거 뭐 그냥 어디서 뭐 그냥 긁고 가게. 이게 사람이 요만해요, 여러분. 사람이 높이가 70m가 넘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웅장해요. 이거 뭐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진짜 찍은 건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거 뭐 누가 어디서 긁어온 거 아니에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자세히 선생님 이것도 뭐 어디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구글링하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면 믿으세요. 다 제가 찍은 건 제가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델리에 직접 갔을 때 했었고요. 이 높이가 실제 70m가 넘어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자세히 제가 요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와, 이 내용이나 이 규모가 겉에서 봤을 땐 되게 이렇게 좀 투박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정말로 정교한 그런 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쿠투브 미나르. 쿠투브 미나르 나오면 뭐 델리 술탄 왕조. 누구? 아이바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것이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요거는 정말로 형광펜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무굴 제국은. 왜 그러냐면 작년 2023년 6월, 9월 수능에 연이어 다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 수능을 한번 평가해 보자면 어느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원래 나오던 부분에 비해서 어느 파트가 가장 좀 과대하게 나왔냐? 인도 파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굴 제국 파트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굴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무굴 제국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각의 왕이 있어요. 무굴. 원래 이 무굴이라는 말은요, 몽골이라는 뜻이에요. 몽골 제국의 부흥을 만들기 위해서 몽골 제국을 세웠는데 이게 거기 현지어 발음으로 무굴이 된 거예요. 선생님 진짜 몽골이에요? 네, 맞아요. 몽골이라는 뜻이에요. 무굴이라는 뜻은. 자, 그리고 델리와 아그라가 대표적인 수도이고, 뭐 이거 수도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델리랑 아그라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고요. 자, 역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이 다 차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역을 제가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흔히 사회 파트 공부하다 보면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펀자브 지방은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펀자브 지방이라고 합니다. 펀자브 지방. 그 다음에 인도 남부에 있는 고원 중에 대표적인 고원이 데칸 고원이거든요. 이 데칸 고원도 꼭 체크. 자, 문제는 원래 무굴 제국은 여러 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 이름이 이번에 나왔잖아.
원래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1대 황제가 되겠죠. 바부르가 이제 1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후마윤이라는 사람이에요. 후마윤. 근데 이번 수능에 이 후마윤 이름으로 쭉 나왔어요. 근데 사실 후마윤 자체는 물어볼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후마윤을 지문에 보여주고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크바르. 과거에는 악바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교과서명이 아크바르로 바뀌었습니다. 아크바르. 일명 철학자 황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지지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은 지도층은 다 이슬람교인데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힌두교예요. 그러한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왕실은 대부분 다 이슬람교를 신봉했고 민중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크바르는 별명이 철학자 황제거든요. 뭐가 진리지? 뭐가 선이지? 맨날 이런 사람이었었어. 그런데 이 아크바르 입장에서는 야,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니?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해봐, 너. 그게 논리적이야? 그게 윤리적이야? 그게 철학적이야? 물어보니까 이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말을 못 할 거 아니야? 야, 없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크바르의 최대 업적이에요. 지즈야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지야를 없앱니다. 이게 인도의 마지막 왕조 무굴 제국의 가장 중요한 3대 황제 아크바르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자한기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없고요. 그 다음 황제가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이자 제가 강의 시작 때 보여드렸던 타지마할을 건설했던 바로 그 인물 샤자한입니다. 샤자한이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타지마할을 건설했던 거예요. 타지마할을 왜 건설했을까요? 자신의 아내,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는 자신의 아내 타즈마할이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진짜 사랑했나 봐. 자녀가 14이야.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문제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자녀 숫자죠.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격에 빠지고요. 아내한테 약속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라고 약속하고요. 그것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거의 제국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요. 전 세계에 있는 건축학자와 또 건축물을 갖고 와서 코끼리 수십 마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타즈마할입니다. 근데 타즈마할을 막 지면서 국가 재정이 막 이렇게 파탄 상태에 오르게 되자 이 샤자한의 아들이었었던 6대 황제이자 무굴 제국 역사, 인도 제국, 인도 전체 최고의 영토를 차지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아우랑제부예요. 아우랑제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랑 다 쓰겠습니다. 제부. 그가 6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황위를 찬탈하고요. 그리고 이 영토를 더 넓혀 나가요. 이 아우랑제부가 넓힌 영토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영토입니다. 이 데칸고원 이남 지역까지 갔던 유일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이 중북부 지역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수십 배 크기입니다. 이 땅이 보통이 아니에요. 인도 가보세요. 정말 큽니다. 땅이. 그럴 정도의 땅인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땅을 많이 넓혔다라는 건 전쟁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건 국가 재정이 더 힘겨워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아크바르가 폐지했던 지지야를 부활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 종교에, 왜 이제는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 이때 무굴 제국 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종교가 시크교라는 그 종교가 있거든요. 시크교와 또 힌두교도 연맹에 저항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제국의 내분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 이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참 파트가 재밌는 게요. 제가 요걸 작년 수능할 때도 인도사 파트 할 때 요 왕들 그냥 간단하게 써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에서
후마윤 내용으로 하면서 이 아크바르를 찾으라는 형태의 지문이 나왔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시험 문제 출제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짝 뭐 제가 그냥 오버한 것이겠죠.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브르. 바브르입니다. 참고로 이 무굴 제국은 16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브르가 시작했고요. 자, 무굴 제국은 바브르가 건국했고요. 16에서 19세기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3대 황제였었던 아크바르, 즉 악바르가 북인도 지역을 통일했고요. 지지야를 폐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는 것이죠?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건설했고요. 그가 5대 황제니까. 그리고 6대 황제였었던 아우랑제부가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죠. 어느 정도 넓혔다고요? 이만큼, 인도 남부 지역 이만큼 넓힐 정도로 엄청나게 넓혔고요. 자, 그러자 재정이 좀 힘들어지게 되었었고, 이 힘들어진 재정은 지지야를 부활하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딨어. 참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야, 도로 줘. 이거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도 있었던 것처럼 도로 줘. 그거 원래 내 거 있잖아. 도로 줘. 하자 어떻게 됩니까? 각 종교에서 저항합니다. 시크 교도의 저항과 마라타 동맹. 마라타 동맹은 힌두 교도의 연맹체예요. 그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무굴 제국의 문화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이 시크교. 시크교 밑에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나나크. 나나크란 사람이 만든 것이 시크교입니다. 이 시크교는요, 이슬람교에다가 힌두교를 하이브리드한 거예요. 힌두교는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특히 터번 쓴 걸로 유명하죠. 터번 쓴 걸로. 제가 힌두교 사원을 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시크교 사원을 한번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힌두교도나 시크 교도나 이슬람 교도는 아니지만 저는 이 시크 교도가 갖고 있었던 이 사상은 꽤 놀라웠어요. 왜 그랬냐? 이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여기 물잔들이 쭉 보이죠? 플라스틱 컵에. 이걸 한 잔씩 딱 가자 다 먹고 들어가요. 이건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나나크의 사상 중에 이런 사상이 있대요. 이 장소에 오는 모든 이들은 목마르지 않아야 되고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인도 여행 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돈이 떨어지고 어디서 누가 돈을 붙여주려 했는데 돈이 막 오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시크교도 사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물도 주고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물 한 잔 먹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코로나 훨씬 이전이었어요. 요 사진 찍은 게. 여기 제가 보면 좀 놀라웠던 게 여기 잔이 수십 개가 깔려요. 그러면 먹는 사람들이 한 모금 먹고 들어가요. 저도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제대로 씻진 않아. 그냥 이렇게 툭 털더니 다시 물 따르더라고. 어쨌든 코로나 훨씬 이전에 인도에서 한때 코로나가 막 빨리 확산된다고 그랬죠. 전 이걸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시크 교도의 예배를 어느 정도 따라 하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하잖아요. 밥을 하루 3끼 다 줍니다. 숙박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장담은 못해요. 맛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입맛과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재워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밥도 줘요. 그것이 뭐였다? 시크교.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타지마할. 전 개인적으로 인도 여행이 참 힘들었습니다. 전 생긴 거랑 달리 음식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음식 저랑 정말 안 맞았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리나 이런 것들 참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마할을 한번 본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지마할. 여기서 딱.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여러분? 타지마할 보면서. 수능 대박.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홀라비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구인지 알고 원래 이게 티벳 독립이라든가 이러한 국가 간에 좀 첨예하게 좀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때문에 금지시킨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제가 영어도 짧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건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고 내가 스토리 티처다. 내가 또 EBS 강사인데 전국에 있는 완제들을 위해서 이 완수박을 외치고 있다. 수능 대박을 외치고 있다. 이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처음에는 우리 카메라 뺏고 이러려고 하더라고. 안겠다. 전혀 안 찍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타지마할이죠. 이건 알고 가세요. 타지마할은요. 앞에서 보나 이 장면이 옆에서 보나 양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되게 잘 지었어요. 난 그거 알았거든. 역사 선생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다.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이 장면이다. 알았다.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로 갔어요. 그게 어디야? 여기야. 그래서 여기서 전국의 완제들
수능 대박을 외쳤던 저의 모습이다. 수능 대박. 파이팅 했던 그런 모습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샤자한과 그의 아내 움타즈 마할의 관입니다. 석관, 이 돌로 이 관을 짰더라고요. 그 관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 샤자한과 아우랑제부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샤자한의 왕위를 아들이었었던 아우랑제부가 찬탈한 다음에 다락방에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겼던 이 샤자한은 정말로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갔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움타즈 마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다락방에서 저 멀리 보이는 이 자신이 만들었던 아내를 향해 만들어주었던 타즈 마을을 보면서 잠이 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아들아 제발 담요 하나 다오 했는데 그 아들이었던 아우랑제부는 담요까지 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매몰찬 내용,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상에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래서 거기를 진짜 꼭 가보고 싶었어. 그 다락방이 어디냐? 진짜로 거기가 타즈 마을이 보이냐? 여기래. 아니 너무나 럭셔리야. 아니 이게 다락방이야? 완전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여러분 사진상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타즈 마할입니다. 여기가 타즈 마할이잖아. 보여. 진짜였어.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락방입니다. 정말로 럭셔리해.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이때 인도 가서 더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담요를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화려한 장소에 모인 걸로 봐서 이제 감금된 걸로 봐서 뭐 이불 정도는 충분하게 주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이 무굴 제국은요, 무굴 회화라는 양식이 있었고, 이거 많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잘 안 물어봐. 왜? 무굴 제국인데 무굴 회화라고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시크교, 타즈마할, 그거 아니면 우르두어. 올해 수능에선 요걸로 찾는 게 답이었죠. 무굴 제국의 공식 언어가 되겠고요. 인도 언어와 페르시아 언어를 합성해서 만들었던 게 우르두어가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은 우르두어, 무우. 지금은 무를 그냥 무로 쓰지만 예전에는 무우라고 썼었거든요. 무우. 무굴 제국은 우르두어, 무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인도사 할만한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굽타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의 내용을 과연 완쌤의 들은 내용으로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봅시다.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21년 9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산치대탑, 산치대탑 나왔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킹. 기억나시나요? 요 시옷이 있으니까 시옷 3개, 석주, 상자부불교, 산치대탑 요거 한다고 알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산치대탑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될 건 아소카 왕 아니면 석주, 상자부불교,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물론 요렇게 산치대탑으로 찾아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파탈리푸트라 뭐 요렇게 가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몰라도 요거 찾아가는 건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볼까요? 이슬람교를 수용하였다? 아니요. 이미 그 전에 수용이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이건 7세기에 등장하거든요. 이건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있었으니까 뭐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 없었겠죠. 한참 뒤에 나오니까. 쿠투브 미나르, 이건 어디죠? 델리 술탄 왕조입니다. 데브시름의 제도, 요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이게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것은 어디? 무굴 제국은 우르두어를 사용했고요. 아소카 왕의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다. 정답 당연히 5번이겠죠. 정답 5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가볼게요. 22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한번 볼게요. 동진의 구법승 법현은 장안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의 땅을 밟게 되었대. 그는 여행기에서 이 왕조는 곳곳에 무료 요양소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빈민구제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크게 학문을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내려오면 자, 3년 동안 수도 파탈리푸트라. 파탈리푸트라는 두 개의 왕조의 수도였죠.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이자 굽타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거 어느 왕조일까요? 이 왕조는
굽타 왕조예요. 선생님 그건 왜 그렇죠? 보세요. 마우리아 왕조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었죠? BC 4에서 BC 2세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굽타 왕조는 4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왕조죠. 근데 여기 동진이 나와 있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동진이에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자체가 몇 세기예요? 기원후 3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게 위진남북조 시대죠. 그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둘 중에 당연히 뭘까요? 굽타 왕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이런 트렌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내에서 특정 단어로 해서 시기를 추론하는 거, 이런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능력이 점점점 쌓이실 겁니다. 자, 가볼게요. 쿠투브 미나르 어디? 델리 술탄. 간다라 양식, 간다라 미술 양식의 등장. 쿠샨. 아소카 왕의 산치대탑 조성. 마우리아. 에프탈의 침략으로 세력이 약해졌다. 출애굽.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정답 4번이 되겠고요. 힌두교도들의 마라타 동맹을 결성하였다.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 문제 가볼게요.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찾으래요. 딱 봤더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되겠고요.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답니다. 어떤 왕조죠? 델리 술탄 왕조가 되겠죠? 마라타 동맹이 결성된 목적, 이거 뭘까요? 무굴 제국에서 있었던 아우랑제부의 그런 지지야, 부활 이런 게 배경이 되겠죠. 상자부 불교 어디죠? 마우리아 왕조. 맞습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킹 기억하시고요. 아이바크 누굽니까? 델리 술탄 왕조가 되겠고요. 델리 술탄 왕조 맞네요. 정답 3번.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고요. 에프탄의 침입이 끼친 영향, 굽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선생님 이거 진짜 다 풀리네요. 풀린다니까.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이 문제가 이 9월 모평에서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되게. 한번 볼게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볼게요. 라지푸트 지역을 정복한 황제를 도와. 라지푸트 이런 지역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래요. 아그라 인근의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외국 상인과 교육에 관여하여 염료 산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교역 활동으로 주요 후원자로 라호르에서 건조한 대규모 상선에 염료 등 각종 물자를 싣고 인더스강 하교로 옮겨 메카로 수출했대요. 그렇구나. 핵심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사파비 왕조.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16에서 18세기에 있었던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16에서 18세기에 있을 때 인도 지역의 왕조는 무슨 왕조입니까? 무굴 제국이에요. 그쵸? 이제 무굴 제국 찾았고요. 보겠습니다. 황제의 조부이자 약 80여 년 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의 추모 공간을 방문했다. 무굴 제국의 3대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손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조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게 누구예요? 아크바르.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를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제의 재위 시기. 그럼 지지야밖에 나올 게 없어. 마라타 동맹의 반란은 한참 뒤였었던 아우랑제부 때 일이 되겠고요. 지지야 폐지 조치를 환영하는 비이슬람교도. 이거네 정답. 이 문제가 근데 여러분 참고로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당시에 9월 모평 문제 중에서도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3번. 고르 왕조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는 병사. 고르 왕조는 몇 세기? 12에서 13세기까지 있었다고 했죠? 해당 안 되고요. 데칸고원을 넘어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하는 장군. 이건 누구? 아우랑제부. 6대 황제였던 아우랑제부의 내용이었고요. 움타즈 마할을 추모하는 묘당 건설에 동원되는 인부. 누구겠습니까? 이건 샤자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타즈마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도사 이제 인도 왕조. 우리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굽타 왕조, 가즈니 구루 배웠고요. 델리 술탄 왕조, 그 다음에 무굴 제국까지. 어떻습니까? 선생님 할 만한데요? 그렇다니까요. 저 믿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인도의 근현대사 파트 그리고 일본의 고대 파트 요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